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오늘날 자본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 자산의 흐름 자체가 많이 위축된 혹한기 같은 흐름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지금의 비트 가격은 20.7K, 20K만 오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비트를 사겠다던 40K 시절의 사람들은 그 말을 지킨 사람들보다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 시장의 역사가 말해주듯 항상 반복돼 왔습니다. 신흥 부자들의 탄생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에서부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번 영상은 부를 잃은 사람들의 생각을 관찰해보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투자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2월 2일 시드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라는 자본시장 버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투자 전문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스 멍거,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자 정신적 스승이라고도 알려진 찰스 멍거의 당시 발언 이후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대폭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 음봉 캔들을 멍거빔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차트를 15분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마이너스 30%가 폭락했고 57K에서 40K까지 무려 17K를 한 번에 빼버린 하락으로 이런 짤이 생각날 만큼의 대폭락이었습니다. 비트의 영향으로 알트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초토화가 되면서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선 거래를 못하게 불법화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건,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슈, 루나코인의 창시자 권도영의 테라 폭락 사건, 미국의 FTX 거래소 CEO인 샘 뱅크먼의 뱅크런 사건, 코로나 때 풀었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등 모두 이 하락폭 안에서의 이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 지속된 하락장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론 매체에 보도된 뉴스 기사를 몇 개만 보면 중국에서의 비트코인 사용 금지로 인해서 가격이 절반 이상 폭락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른 기사를 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기사들은 최근에 나온 기사가 아닌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13년 12월 기사입니다. 13년도 당시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뉴스 기사의 날짜와 비슷한 시기이고요. 중국발 악재 속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세를 타면서 13년도 고점 대비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86%가 하락했었습니다. 하락 퍼센테이지로 보면 23년 1월인 현재보다 더 큰 하락폭인데요. 당시에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큰 폭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를 비트코인 전체 로그 차트 사이클로 보면 이 구간이 13년도 하락장의 구간인데요. 차트에서 볼 수 있듯 비트코인의 하락은 늘 있었던 일이고 중국발 악재나 금리 인상, 유명인의 비트코인 부정설은 하락장 때면 늘 악재 소스로 쓰였던 단골적인 소식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비트가 약 80에서 90% 가까이 하락을 했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이전 최고점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상승은 늘 이루어져 왔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2013년대 당시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SNS에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지금 당장 1달러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1달러치만이라도 비트코인을 사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말을 전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1. 1달러는 너무 적소. 4달러. 이 남성의 이름은 다빈치 제레미. 당시 미국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이 남성은 자신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분석한 결과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늘 그랬듯 대중들의 관심을 전혀 사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중들은 비트코인이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기가 좋아 보인다고 잠깐 같이 얘기하자고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뭔지도 모르는 곳에 1,000원도 넣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 그 남성의 영상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영상을 올리고 4년 후인 2017년 자산시장의 역사로 기록될 법한 코인 강란의 시대가 오게 됐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시기에 비트코인 선물을 했던 몇몇 사람들은 몇백억, 몇천억대의 자산가들이 하나 둘씩 탄생하기 시작한 코인 시장 대불장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100만 원이 1억으로, 1000만 원이 10억으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실수로 매수 버튼을 눌러도 말 그대로 돈이 복사가 되던 판타지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17년 코인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인생 역전했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알고 보니 오래된 친구도, 이웃사람도, 심지어 직장 상사마저도 호기심에 100만 원으로 코인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됐다면서 사람들은 몇 달간을 하루 종일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요. 비트코인의 여파로 알트코인들은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이때가 비트코인의 이름이 전 세계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고, 대표적인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 비트겟, OKX, 바이낸스 등등 여러 파생상품 코인 거래소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듯이 영원할 것 같았던 대불장을 뒤로하고 비트코인은 17년도 최고점 대비 약 84%라는 대폭락을 겪게 되고 2년이 넘게 횡보를 하며 빙하기를 지내고 나서야 17년 고점을 넘어서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비트코인 최고점 69K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을 추천했던 2013년에서부터 23년 1월 가격까지는 도대체 몇 프로의 수익일까요? 2013년도 최고점이 약 이쯤이고 13년도 최고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현물 기준 아직도 700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100만원치만 사놨으면 지금 7천만원이고요. 1000만원치만 샀으면 현재는 7억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했었던 다빈치 제레미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슈퍼카는 물론이고 요트의 전용기까지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근황들을 업로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자, 시간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당시 금융위기로 미국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에서 비트코인의 최초 개발자인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기술적 측면을 설명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프로그램 소스가 배포되면서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난 후 2010년 5월 18일 역사상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에서 피자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1만 개짜리 피자 결제 사건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니, 비트코인 1만 개면 지금 얼마야? 그냥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지. 야, 몇천억을 피자 2판이랑 바꿔먹은 멍청한 사람이네. 배 아파서 어떡해? 단순하게 피자 2판을 몇천억 주고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이 익명의 사람을 멍청하다거나 혹은 안타깝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알면 그 안타까움의 시선들은 아마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들은 CPU를 이용한 채굴로 하루 한두 개의 블록 채굴이 한계였는데, 피자데이 주인공 A씨는 효율이 더 좋은 GPU 채굴을 고안해서 CPU보다 약 10배 정도 더 좋은 효과로 채굴을 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의 물량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토시는 A씨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메일의 내용은 네가 채굴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단순히 물량만 늘려간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 뭐 대충 이런 뜻이었습니다.
즉, 사람들 간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화폐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정말로 데이터 쪼가리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A씨는 2010년 5월 18일 당시 비트코인 커뮤니티 사이트 비트코인 포럼에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1만 개를 줄 테니 나에게 피자를 사달라는 글을 말이죠. 당시 1만 비트코인은 약 41달러, 미국에서 피자 라지 사이즈 2판은 약 30달러. 당연히 현금으로 환전해서 피자를 사 먹는 게 이익이었지만 A씨의 목적은 피자를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 피자데이 사건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죠. 글을 올린 지 4일이 지난 5월 22일 영국 런던에 사는 또 다른 비트코인 유저 B씨가 신용카드로 A씨가 사는 지역 근처 피자 가게에서 피자 주문을 하고 A씨에게서 비트코인을 수령받게 됩니다. A씨는 비트코인 송금 내역과 함께 식탁에 올려져 있는 피자 2판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렸는데요. 물론 피자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으로 실존하는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비트코인의 목적 중 하나인 사람 대 사람 간의 거래가 성사된 셈이었죠. 이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몇 번의 거래가 더 이뤄지고 있던 어느 날 사토시가 언급했던 대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의 시세는 상상 이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피자 사건 이후 약 한 달 뒤에 비트코인은 약 2000%가 상승해버렸고 정확히 1년 뒤에는 약 70만 프로가 상승해버린 것입니다. 70% 아닙니다. 70만 프로예요. 10만 원이 7억이 되는 기적 상상이 가십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해버린 지금 사람들은 피자데이 사건을 몇천억을 날려버린 멍청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을 69K까지 끌어올리게 만든 출발 신호탄의 역할을 했던 것이었죠. 그 후 비트코인을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면서 재미로 구입했던 유저들은 점차 진지한 투자 가치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각성하게 되면서 역사 속에 많은 사건 사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 언론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악재 호재 기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던 2013년도 당시 비트코인은 붕괴될 것이라는 기사로 시작해서 앞전에 보셨던 코인 악재 단골 주제인 중국발 코인 금지령 등등 13년도 당시에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곤 했습니다. 바로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영상을 찍었던 때와 비슷한 시기였죠. 늘 악재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3년도의 상승장을 뒤로하고 14년도 하락장을 겪으면서도 14년 11월엔 1만 달러를 찍는다는 둥, 얼마를 간다는 둥,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유명인들의 발언도 기사로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의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서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하는 행위와 같은 소식들은 발언을 하는 인물만 다를 뿐이지 14년도 하락장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전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대불장시대였던 2017년 가격이 이미 전 고점을 돌파 후 미친 듯한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거품 분기가 올 거다. 비트의 가치는 제로다. 월가에서 말하길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90%를 찍을 수밖에 없다. 등등 온갖 공포를 조성했음에도 다 무시하고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미 불장의 뽕맛에 취해버린 투자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게 됐고 불장에서 돈을 복사했던 투자자들은 18년도 하락장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국 벌었던 것을 도로 다 토해내거나 그 이상을 잃게 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유난히 2017년도의 하락장을 이야기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17년도 이전엔 입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한 시절이고 그 이후엔 이미 소문이 많이 퍼진 상태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장하면 17년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과 하락장의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 하락폭을 박상기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세가 움직이는 시장이라 그 발언은 단순히 하락장과 겹쳤을 뿐이었겠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흐름을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폭을 처음 맞아본 신규 투자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두 부류로 갈리게 되는데 한쪽은 이날의 피해를 거름삼아 제대로 투자 공부를 시작한 사람,
다른 한쪽은 다시는 투자에 손도 안 댈 거라 다짐하고 시장을 떠난 사람. 18년도 큰 하락 이후 이전 매물대로 회복하고 다시 상방을 향할 것 같았던 자산시장에 큰 이변이 생깁니다. 바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의 국면을 맞으면서 비트코인은 한 번에 63%라는 하락폭을 맞게 되고, 이때 당시의 빔을 사람들은 코로나 빔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지금의 최고점 69K를 향해서 질주하게 되는데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탓에 세계에서는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낮은 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자금이 미친 듯이 풀리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모든 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대형 코인 거래소였던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라는 흑인의 시세 조작 의혹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서 코인들의 가격이 잠시 주춤했던 때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 여파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말 그대로 하드캐리하면서 비트코인은 지금의 최고점 69K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은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에서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금리 인상, 인하 역시도 이미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슈 같은 사건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악재이긴 하지만, 모든 자산시장은 역사가 말해주듯 계속 반복돼 왔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듯이 전쟁 이슈 역시도 흔하지 않을 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선 언젠가 금리 인하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그렇다 할 정책이 없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아직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는 무한한 수익의 기회다. 시장이 혼란에 빠질 때 투자에 수익을 올려야 한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환희의 매수를 하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시장을 떠납니다. 자산시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인류는 아직까지도 투자 시장에서의 행동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셈이죠. 과거에도 현재도 이러한 역사는 반복돼 왔고, 미래에도 저는 이러한 순환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장대봉 단톡방 식구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루빨리 시장을 떠나서 비트코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암호화폐 시장은 가망이 없다면서 관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었던 역사가 말해주듯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은 언제나 대중들의 시장 이탈과 무관심에서부터였습니다. IMF 시절 기업이 줄 도산을 하고 대기업마저 흔들렸던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잡은 사람들이 있듯이, 하락장이라고 같이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닌 하락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다음 상승장을 준비를 하는 장대봉 단톡방 분들이야말로 다음 신흥 부자의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거래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